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상에서는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장 무서운 곳 유럽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퍼지고 있습니다. 소금물이나 마늘물이 좋다는 식의 얼마 전 국내에서 돌았던 가짜뉴스와 내용까지 판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최근 저도 친한 친구한테 따뜻한 곳에서는 바이러스균이 죽는다거나 또는 김치를 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가짜 뉴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가짜 뉴스 정말 이대로 놔둬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가 범람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허위사실로 악의적인 유언비어나 괴담 등을 만들어 유포하는 경우에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알아둘 것은 가짜뉴스 그 자체를 이유로 처벌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허위 정보를 만들어 온라인 등에 게시하거나 남에게 전달한다고 해도 그 행위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익을 얻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로 기소된 사례가 있나요? 얼마 전 코로나19 31번 확진자에 대한 잘못된 신상 정보가 공개되고 또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2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동선에 관한 루머가 유포된 바 있고요. 또 확진자의 병원 탈출 괴담 등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돼서 대구광역시나 대구지방경찰청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난 1월 29일 동대구역 광장 인근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몰래카메라 촬영이 있었습니다. 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유튜브 4명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이들은 흰색 방진복을 입은 2명이 환자를 가장한 또 다른 일행을 쫓는 상황을 연출했고, 영문도 모른 채 추격전을 지켜봤던 시민들은 코로나19에 관한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길거리와 지하철 내에서 기침 소리를 심하게 내면서 자신은 우한에서 왔으니 멀리 떨어지라고 소리를 지른 유튜버도 있었는데요. 결국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거부 혹은 회피 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물론입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용인시 확진자나 백병원에 방문하신 아주머니께서 대구 방문 사실이나 대구 거주 사실을 숨겨가지고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회피,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고,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또는 입원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행법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국회가 지난 2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키면서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부터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외에 강제처분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감염병 예방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 시민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한 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이 온당한지는 한번 따져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는 정말 방대한 양의 정보 중에 극히 일부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는 대구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방역당국 모두가 코로나19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구시장님이나 질병본부장님 등을 응원하고, 차후에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되면 그때서야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또는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에서 확진 환자가 방문한 곳의 영수증을 구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처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확진자 또는 확진자 밀접 접촉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게의 영수증을 취득한 뒤에 가게 사장님께 전화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보상금을 달라고 전화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진자인 양 행세해서 회사를 쉬게 만드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 대단히 고생하고 계시는 방역당국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사재기를 할 경우 법률로 제재가 되나요? 당연히 제재됩니다. 최근 마스크 관련해서 논란이 매우 많았죠. 정부가 3월 5일자로 마스크 제조사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80%로 높이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날짜를 지정하는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하였으며 일주일에 1인당 구입하는 개수를 2매로 제한하였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개인 예방 수칙으로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1일 마스크 총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매점 매석하거나 밀 반출하는 사람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 매석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 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할 경우 물가 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점 매석은 아래 안내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유의하실 부분은 매점 매석에 관한 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만약 개인이 마스크 사재기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칫하다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5일부터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매점 매석 의심이 있는 경우,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장기간으로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를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접수 처리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가 된다면 월급을 받을 순 없나요?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금까지 격리 조치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격리 기간에는 출근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격리 조치된 근로자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폐쇄 시 조치를 다음 세 종류로 나누고 각 경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경우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정부의 사업장 폐쇄 명령이 있는 경우에 이때에는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이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사용자 자체 판단하에 사업장을 일시 폐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사업장을 일시 폐쇄, 휴업하는 경우에도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사업주분들은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라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은 어떠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정책 자금 등을 통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종류와 내용은 다음 4가지입니다. 다만 업체의 매출 규모나 신용 등급 등을 기준으로 삼아 그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님들께서는 본인이 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머니 제3탄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행위들을 하면 안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행위를 피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민 모두가 지혜를 합쳐서 힘을 모아서 이 상황을 잘 피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호준 변호사였고요. 법률머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